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본격 다이어리 장려 영상을 찍을 거예요. 제가 일기를 쓰고 있다는 거는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 다이어리에 스케줄러하고 일기를 쓰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추천을 하려고 이렇게 들고 오게 됐습니다. 이거를 사실 쓰기 시작한 거는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더 써보고 영상을 찍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지금 한 달 정도만 썼어도 제 인생에 오는 변화가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나 좀 멘탈 관리가 안 된다 하면 할수록 이 일기를 쓰는 거를 완전 추천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다이어리를 하면 이렇게 스케줄을 쓰는 란이 있잖아요. 이 스케줄을 쓰는 란에 저는 제가 약속 잡은 거 제가 해야 될 일 같은 거를 쭉 써두는데요. 물론 휴대폰에 스케줄러가 있지만 저 스케줄러하고 쓰는 용도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년 계획을 세워두잖아요. 내가 올해에는 꼭 뭘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두면은 저는 12월 스케줄 쓰는 데 가서 미리 써두고요. 내가 이맘때쯤에는 뭘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미리 써둡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딱 펼쳤을 때 맞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정말 정신없고 바쁠 시즌이 있잖아요. 와, 요즘에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출근해서 퇴근했는데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루가 다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날이 있고 괜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정말 내가 뭘 했는지 몰라서 오는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뭘 했는지를 한번 쭉 써보면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했던 건 한 하나에서 두 가지 정도였던 경우가 대부분이고 생각보다 그렇게 정신이 없지 않은 그런 날도 많이 있고요. 내가 내 하루하루, 내 1년을 통제하고 컨트롤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두 리스트라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상의 루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웬만하면 기입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걸 해둠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고 바쁜 주에는 좀 스케줄을 조정해서 친구를 만나는 약속을 줄이거나 아니면 좀 쉴 수 있는 스케줄을 넣거나 내가 좀 여유로운 주에는 운동이나 공부 같은 스케줄을 넣거나 하면서 스케줄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유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약속을 잡거나 스케줄을 잡을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뭐 누가 언제 시간 돼 하면 나 시간 돼 하고 중요하지 않은 스케줄을 먼저 배분하고 거기에 나를 맞추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 신체 리듬 혹은 내가 정말 바쁜 주에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일이 몰리게 될 수 있어요. 스케줄러를 쓰면은 중요하지 않은 스케줄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중요한 스케줄에 나를 맞추게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이 스케줄을 쓰는 게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기를 씁니다. 일기는 다른 데다 쓰는 건 아니고 이렇게 메모지가 또 있잖아요. 여기 메모지에다 그냥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기를 쓰는 거에 부담을 느끼고 싶지가 않아서 하루에 3줄만 쓰자라고 생각을 해서 짧게 쓰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 일기를 쓰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지금 한 30분 정도는 일기를 쓰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기는 저는 근데 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을 쓰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매일매일 똑같은 걸 쓰기에는 사실 일상에 이미 정해져 있는 루틴의 반복이다 보니까 매일 똑같은 걸 쓰는 건 아니고 주제를 정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주제 몇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것에 대전제로는 저는 부정적인 건 절대 쓰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거, 행복한 거, 혹은 발전적인 거 이런 것들만 쓰고 있어요. 물론 부정적인 것들을 일기에 씀으로 인해서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배설하고 이걸로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부정적인 거 내가 투덜투덜 하는 것들을 쓰게 될 경우에는 내가 일기를 쓰는 그 시간 동안 온전히 부정적인 감정에만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저의 정신건강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내가 일기를 쓰는 걸 나중에 봤을 때 투덜대는 거, 남욕하는 거 이런 것만 쌓여있으면 다시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행복했던 기억, 발전적인 것들만 쓰면은 나중에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면서 제가 일주일에 일기를 4-5번 쓴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주제를 돌아가면서 쓰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인생의 목표를 쓰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의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들을 쭉 적는 건데, 이거를 쓰면 내가 조금씩 성취하고 있는 거, 내가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서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10kg를 뺐을 때도 항상 몸무게를 체크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체크한 몸무게를 써놓고 이러면서 제 몸무게가 빠져나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쓰는데 초심을 기억하게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서 저는 이 방법을 정말 추천을 하고요. 제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관을 쭉 쓰는 날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라는 책을 보면서 힌트를 얻게 된 건데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쭉 써내려가 봄으로 인해서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고 무엇을 좀 후순위로 둬도 되는지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지? 나는 왜 살지?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행복을 쓰면 안 됩니다. 행복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뭘 했을 때 내가 행복한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뭘 했을 때 행복한지를 쓰면서 물론 나 운동할 때 행복해, 뭔가 성취를 했을 때 행복해, 이런 긍정적인 것들도 있지만 나는 뭐 술을 마실 때 행복해, 춤을 출 때 행복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발전적인 거를 했을 때 행복한 게 몇 개고 좀 그냥 소비적인 행동을 해서 행복한 게 몇 개인지를 쓰고 뭐가 보다 더 내 인생에서 궁극적인 행복을 줄 수 있는지를 스스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남들과 대화를 하거나 무언가를 보면서 내가 느끼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내가 내 스스로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정리를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기를 쓰면서 생각 정리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못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나를 표현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는 정말 매력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소개팅을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고 저는 취미가 뭐고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설명하지 못하고 저는 그냥 다 좋아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냥 착한 남자 좋아해요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대방이 이해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특정한 주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의 주제를 두고 답이 나올 때까지 쭉 생각을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이게 일기를 쓰면서 글을 쓰면서 생각 정리라면은 어디 가서 내 의견을 말할 때 정말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 생각 정리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예전에 제가 독서 모임을 한창 할 때는 책을 읽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특히나 감동을 받았고 뭘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가서. 그때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항상 전 제 생각을 글로 써서 갔었거든요.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고 지금은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나를 괴롭히는 주제, 나하고 굉장히 반대되는 말을 누군가 했을 때 왜 나는 그 말이 납득이 안 되고 거부감이 들었을까? 그럼 내 생각은 뭘까? 하면서 전 다이어리 이렇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정말 생각 정리가 돼서 저는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제 의견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의견에서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를 좀 잘 이야기할 수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라는 거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MBTI 하잖아요. MBTI 하는 게 결국에는 자기 객관화를 하고 싶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심리 테스트, 심리 테스트 뱀은 뭘 뜻하고 꽃은 뭘 뜻하고 원숭이는 뭘 뜻한다 이런 심리 테스트가 실제로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더 정확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일기를 쓰면서 나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남들이 만들어둔 기준에서 나를 규정하고 나를 알아가려고 하죠? 그냥 내가 일기를 쓰면서 나하고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제가 아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나는 남자마다 너무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쁜 남자만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친구는 계속 자책만 하더라고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고 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남자를 만나도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답답했어요. 자기 객관화가 잘 될수록 자존감도 높아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내가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는 선택,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게 된다고 할 수 있고, 내가 인생에서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 때 우선순위와 후순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MBTI 하지 말고 일기 쓰시는 거 너무 적극 추천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한 달 반, 두 달 정도 일기를 쓰면서 너무 긍정적인 변화, 특히 이제 제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유연해졌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하고 하루라도 빨리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계속해서 일기를 쓰면서 긍정적인 변화, 좋았던 점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일기를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